x세제곱은 1인 거에서 얘를 이렇게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만들어 놓고 이게 곱셈 공식을 이용하신다면 제가 지금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는데 그 중에서 허근을 얘기하는 거다. 자, 얘를 그래 공식에 대입하면 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이걸 이용하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오메가를 대입하시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변형을 시켜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네. 예상 아, 김준우 학생은 오늘이랑 금요일까지 가족여행 갔었는데 저기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오메가나 네, 오메가 바 같은 경우는 켤레근이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예를 들어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였다면 오메가 바는 2분의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네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또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제곱하면 이게 오메가 바가 된다는 걸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인데 얘도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미 두 개가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해보셔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두 개를 곱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두 개의 곱이 요 식에서 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개의 합은 두 분의 합은 얘 부호 반대여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역수해서 한번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분의 1이 오메가 반,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얘를 실수화 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i 이걸 계산하신다면 네, 그러면 분모가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그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i 제곱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돼서 빼니까 분모가 2가 되고 분자는 얘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바랑 이거다. 뭐 확인하시면 돼. 외우시면은 확인할 필요가 이제 없겠죠. 이런 것들 얘기한 게 오메가 공식의 기본적인 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하나 더 있었죠? 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요식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얘도 곱셈 공식이 기억나셔야 되죠?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인 거예요. 아시죠? 곱셈 공식? 그래서 얘를 곱셈 공식을 하든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든 뭐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게 되는 거여서 얘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근을 확인해 보면 오메가의 근이 얘는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식에서 얘 부호 누구만 차이가 있고 똑같아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썼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루트 3i
오메가 바가 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당연히 얘랑 더하시면은 그러면은 뭐가 돼? 2분의 2가 되니까 두 분의 합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면 얘를 봐도 된다 그랬죠? 두 분의 합이 얘 보호 관계에서 1이다. 두 분의 곱과 똑같이 1이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나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같은 얘기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더 외워주셔야 돼요. 3번.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다. 그것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넣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기는 저번에 풀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좀 풀어볼게요. 자,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저번 시간에 근각계수와의 관계 배웠으니까요. 네,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을 때 세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플러스 2라는 거 먼저 써주시고, 두 근의 곱의 합은 1분의 1이어서 1이고, 세근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이어서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자,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죠? 자,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얘 통분하셔야 돼요. 세 개 다 통분하려면 네,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돼야 되고요. 얘한테는 베타, 감마가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고, 얘한테는 알파, 감마가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고, 얘한테는 알파, 베타가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분자에 남는 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이렇게 통분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구해놓은 이제 얘를 확인하는 거죠. 1분의 1이죠? 1번 답은 2번. 통분을 하셔서. 얘는 이제 곱셈 공식 아셔야죠? 기억하십니까? 곱셈 공식. 자, 얘 곱셈 공식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나와 있긴 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그래서 얘가 2니까 세곱해서 4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가 된다.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이요. 3번이 이제 좀 중요한데 그냥 전개하시면 얘는 안 되고요.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뭘로 치환을 할 거냐 이걸 생각하시면 이걸 기준으로 최근에 여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죠. 얘를 넘기면 얘를 2 마이너스 감마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 감마도 여기 있죠. 알파를 넘기면 마이너스 또 감마 알파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넘기면 그래서 식을 다시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요걸 다시 전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 거 3개 곱하면은 뭐예요? 8이죠? 뒤에 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이 앞에 거 2번 곱한 게 4잖아요. 거기에다가 뒤에 거 1번 곱한 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이니까 2가 무조건 있겠죠. 뒤에 거 2번 곱하면 그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전개한 거고. 그럼 전개를 했으면요,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8 그대로고, 얘가 2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이니까 없어지죠? 계산할 필요가 없었고, 얘가 1이죠? 얘도 1이죠? 그러니까 빼기 1이 돼서 그럼 1이 된다. 전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공분도 하시고, 곱셈 공식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모르시면 좀 안 되죠. 근각에서의 관계의 변형식은 다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이랑 합생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진행이 된다. 당연히 이렇게 식이 나왔다면 이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공식 기억 안 나시면 돼요. 플러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한다. 자, 모르시면 뭐 나중에 보시고요. 네. 자,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용상의 차이는 없어요. 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다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얘가 세근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어차피 이제 새로운 식을 만들 거죠. 얘를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 거다. 3차식을. 얘기를 한 거니까 얘 세근의 합을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얘한테 마이너스 게 x제곱 앞에 계속 두 개씩 곱할 수도 있겠죠. 곱한 거의 합이 x 앞에 계속 세 개를 곱할 수도 있겠죠. 이거 마이너스 붙인 게 상수항의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시면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통분도 해야 되시고 뭐 아까 봤으니까 이제 통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겠죠? 그러면 얘는 알파를 분자분모, 얘는, 얘가 알파를 분자분모, 얘는 감마를 분자분모, 얘는 베타를 분자분모니까, 베타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 얘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인데, 거기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1. 그런 식이 x 세제곱에 얘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x고 얘는 플러스 1이었죠. 플러스 1. 그래서 3차식을 만들고 얘기. 자, 그래서 공분하는 방식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자, 이게 필수 예제 2번이었고요. 2-2번이 좀 이따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요거 공부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3번이요. 자, 필수예제 3번은, 자, 한근이,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다른 한근이 켤레근인 걸 아니까, 2 루트 3이 무조건 있는 거야. 얘를 뭐 알파라고 하고, 내가 얘를 베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감마만 모르죠. 감마를 구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숫자가 있죠? 마이너스 2다.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 한 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세근을 곱하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얘 곱해서 하시면 돼요.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반말을 곱한 게 합차 공식을 하니까 1이잖아. 그래서 감마가 2. 자, 그래서 이렇게 2라는 걸 구해놨으면 자연스럽게 꾀랑 예자리를 구할 수 있고 지금 얘가 곱하면 1이었잖아요. 하나는 1이고 이렇게 곱하면 지금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없어지고 더하니까 9점. x 앞에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세근의 합이죠?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6이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요. 자, 얘도 그럼 방식은 똑같아요. 얘가 하나면 1 마이너스 아니면 하나가 1 플러스 i겠죠?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 이번에는 뭘 알려줬어요? 얘를 알려줍니다. 세근의 합을 한 게 얘 부호 반대니까 세근의 합이 5란 얘기. 자, 그래서 세근을 더하시면은 지금 뭐 2 플러스 감마가 5가 된 거니까 감마가 3이에요. 하나의 강도 구하시고 예, 셋다 곱하면 되겠죠? 셋다 곱하면 그거의 부호 반대가 얘인데 이미 부호가 반대가 돼 있네요. 마이너스 b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3개 곱해서 b라고 하시고 3개 곱하면 이거 합차 공식하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여서 2죠. 2 곱하기 3이니까 b가 2.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당연히 또 얘 곱하면 지금 뭐였어요? 아까 2였죠? 이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3i고 이렇게 곱하면 또 3 플러스 3i겠죠. 없어지겠죠? 8이 a.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만 할 수 있으시면은 뭐 식 쓸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익숙해지시면 금방금방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만 조금 시간이 바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 아까 얘기한 오메가 공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한 거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곱셈 공식. 그래야지 식이 쉽게 써지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봤으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거 그냥 바로 쓰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풀면서 생각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써 있었죠. 네. 자, 이게 마이너스 1이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뭘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자,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고. 자, 그래서 뭐를 이용을 하실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얘가 9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얘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를 생각하신다면,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요. 이게 1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얘 0이잖아. 여기 있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뭐 남았어? 나와 있는 게 8가지 있으니까 3, 4, 5. 그 다음에 6, 8, 6, 7, 8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남잖아요. 하나만 해보셔도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3의 5제곱이면 얘 공통으로 3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뒤에 남아있는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도 오메가 6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0이니까 계산해. 여기까지가 다 0인 거죠. 얘만 남았어요. 답이 1이에요. 그런 식으로. 꼭 이 규칙으로 하실 필요는 없죠. 반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개 하셔도 되죠. 그래도 오메가로 묶으면 0이에요. 그 다음부터 4, 5, 6도 0이에요. 7, 8, 9도 0이에요. 얘가 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지막에 이걸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그냥 다 정리가 돼요. 앞으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 파란색이 훨씬 쉬웠겠죠. 제가 그냥 얘 혼자 나고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요거 보고 생각할 때 뭘 바꿀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는 뭐를 바꿀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 넘기면 돼요. 그러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얘잖아요. 얘가 넘어가면 똑같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면 1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꿨지만 이렇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솔직히. 아까 전에 이게 더 쉬운 거야.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 오메가 제곱으로 쓰겠죠. 1이지. 이게 더 쉬운 거죠. 쉬운 걸 그냥 찾는 거야. 계속. 방법은 어떻게 바꾸든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니네 편할 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푸시든 쉽게 푸시든 그게 중요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식 어떻게 썼어요? 요 식이랑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요 식이랑 비교한 거예요.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오메가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라고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라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서 쓰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얘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꾸는 방식이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어떻게 풀든 답만 나오면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답이 풀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뭐 여기도 이제 풀어보시면은 이제 한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메가 공식을 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설명이 우선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몇 개 풀어볼까? 이건 같이 좀 해볼까? 변형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 좀 서투니까. 자, 얘는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그냥 오메가예요. 그럼 얘도 오메가겠지.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식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근데 아까 얘가 뭐였어요?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같죠? 네. 그러니까 다 외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죠? 넘어가면 되니까 답이 많이 다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얘는 뭐예요? 지금 1 플러스 오메가죠? 1 플러스 오메가면 얘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겠네요? 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었겠네요? 통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를 분자분모에 오메가 제곱을 분자분모에 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얘는 곱해서 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 이렇게 돼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었겠죠. 분자는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마이너스
바꿔서 쓴다면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었을 거다. 자, 이 상태로 나타낸다면 얘를 뭐 곱셈 공식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아까 값이 뭐였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었죠? 1이요. 얘는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또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에요. 분자가 1이고. 분모도 얘가 1이니까 1의 제곱해봤자 1이죠. 그래서 이게 답은 1이다. 그럼 쉽게요. 이렇게 쓰면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었겠죠.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었어. 근데 얘가 지금 뭐죠?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얘랑 얘가 보이니까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된 거죠. 이렇게 바꿔서 준다면 얘한테 오메가만 곱하면 얘한테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또 뭘 해도 할 수 있던 방식. 네 머릿속에 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안 나오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 근데 이제 거기서 막히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져. 아예 이로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이로 속에 갇히게 돼요. 지금도 보시면 부호가 조금 헷갈리죠? 부호가. 자, 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근데 연립방정식은 뭐 제가 얘기할 건 없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우셨잖아요. 연립방정식도 목적이 뭐예요? 미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립을 해서 문자를 하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그 기본적인 그 연립방정식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대입법을 사용해서 뭐 풀었다. 뭐 가감법을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중학교 얘기는 했어. 자, 가감법도 지금 보시면 할 얘기 없죠. 패스. 자, 여기서부터죠. 원래 여기에도 미지수가 3개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교육과정에서 빠진 건가? 그래도 못본 것 같아. 미지수가 3개인 게 없어졌나 봐요. 그런 집에 다른 곳에서 못본것 같아. 교육과정에서 약간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연립방정식. 자, 이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립방정식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식이 이렇게 1차식이랑 2차식이 있는 경우다. 2차식이랑 2차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시는 거냐면, 대입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입법을 사용하는데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 1차식을, 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바꿔서, 이 y에다 대입하시면, 자, 네. 자, 이거 하나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17 뭐 이렇게 돼서 x제곱 플러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고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되면 8? 이게 0이 돼서 2로 나누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4랑 1로 나오겠다. 그래서 4랑 마이너스 1이 되면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y 값이 4 대입하니까 몇이요? 마이너스 1이고 또 y 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4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당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1차식이랑 1차식 가간법 대입을 하면 xy 값이 한 쌍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1차식이랑 2차식을 계산을 하시면 x의 값이 두 쌍이 나옵니다. xy 값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2차식이랑 2차식을 이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x의 값이 4쌍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거 2차식끼리 푸는 방식이 이제 한 3, 4가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방금 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 얘기는 2차식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냐, 이걸 찾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 그러면은 얘가 합차 공식이 보이죠. 위에 있는 식이 이제 합차 공식이 되죠.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 근데 아까 요거 2차식에 대입했을 때가 근이 두 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두 쌍, 얘도 두 쌍이어서 네 쌍이 나와요. 2차식이랑 2차식.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하시고 x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y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3y제곱이 누가 됐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5y제곱이 9가 돼서 y의 값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건 실제 문제가 아니어서 좀 더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다시 뭐 여기다 대입하시면 네, 적당히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둘 다 되는 게 없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둘 다 인수분해 못해.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문자의 최고차항을 먼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x제곱이 있고 여기도 y제곱이 있잖아요. 제곱이 되는 걸 없애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더하든 빼든 뭐 가간법 대입법 하는 것처럼 x제곱을 없앤다가 목적이 돼서 뭐 앞에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 맞춰서 위아래를 더하거나 뺐을 때 x제곱을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는데 동시에 y제곱도 없어져. 하나만 없어지면 안 돼. 둘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1차식이 무조건 하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1차식이 나오게 되고, 그걸 아무 식이나 대입하셔서 이 방식을 다시 하시면 그게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진 않아. 그것도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어. 자, 나와 있진 않은데 그런 방식도 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도. 네. x제곱은 없어지는데 y제곱이 안 없어져.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상수항을 없애. 세 번째 방식. 상수항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세 번째 방식. 그러면 무조건 인수분해하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상수항으로. 자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여기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기본적인 방식만 아시면 돼요. 식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을 두 번 계산해요. 그 얘기만 알고. 얘도 다른 방식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얘는 뭐냐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자가 xy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xy가 있으면 그 xy에 지금 부호가 부호래. xy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대칭식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x랑 y 바꾸거나 여기 xy 바꿔봤자 식이 똑같잖아요. 이걸 대칭. 얘도 마찬가지. xy 바꿔봤자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도 보시면 네,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치환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제일 쉽게 방식은 네, 곱셈 공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하시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보시면은 여기 x 플러스 y랑 xy가 있어. x 플러스 y를 뭐래? a, x 곱하기 y를 b 이렇게 하신다면 얘는 a-b라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아니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bxy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또 지금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식에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3b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얘는 a는 b였으니까 그럼 a 자리에 b로 대입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3b가 0이 돼서 b의 값이 하나는 0이고 b의 값이 하나는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랑 b랑 같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도 0, a가 3. 그런 식으로 A,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근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해야죠. 첫 번째 1번이라고 해놓고, 여기 치환한 거에다가,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0이고, xy도 0이잖아요. 원래 계산 방식은 x 마이너스 y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y제곱 0. y는 0.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이제 3을 대입하면 x 플러스 y가 3이죠? x 곱하기 y도 3이죠. 그럼 얘는 x는 3 마이너스 y라고 써서 얘가 되는 3 마이너스 y 곱하기 y가 3이다.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y는 3이니까 다 넘겨서 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이니까 를 제곱에 대입.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y 값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x 값이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한다.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계산을 제대로 해볼까요? 제대로 나와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대칭형만 좀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치환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했어.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2b가 1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3a 마이너스 b가 9가 되는 거여서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위에다가 3을 곱할까요? 자, 그러면 3a 플러스 6b가 30이고요. 3a 마이너스 그래서 위아래를 빼니까 7b가 21이어서 b가 3이 b가 3이니까 네, 지금 a는 b가 3 대입하면 뭐 4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 b를 구해놓고
자, 저기에서 대입하시면 x 플러스 y가 4고 xy가 3이었죠. 그래서 y는 4-x로 생각하셔서 y에다가 4-x를 대입하시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이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돼서 x의 값이 하나는 3이고 x의 값이 하나는 1이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y 값이 1이라는 한 쌍이 나오게 되는 거고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y가 3이라는 한 쌍.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징형식이다. 자, 고액이요. 그 다음에 공통분을 갖는 방법. 이거 뭐, 차 방정식의 공통분은 공통분 구하면 돼요. 인수분해 하셔서. 뭐할 얘기가 없어. 네. 얘는, 네. 왜 이런 게 나오지? 이렇게 쓰시면, x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5랑 그냥 1이죠. x가 5고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거 공통분이죠, 뭐. 이건 마이너스 1이 뭐 때문에 나오고. 자로 나와 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뭐 1번 방식은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통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두 번째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돼. 인수분해가 둘 다 되지 않는데, 지금 어차피 인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 어차피 방정식의 목적이 뭐냐면 1차식을 만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그냥 빼면 x제곱이 사라진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위아래를 빼면. 그러면 x제곱이 사라지니까 1차식이 돼. 빼기. 그럼 x제곱, 그럼 플러스 2x, 플러스 k,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얘가 k-2가 x가 될 거예요. 위에서 빼면, 얘는 2-k가 0이 될 거예요. 넘어가면, k-2x가 k-2니까 0. k가 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둘 중에 아무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x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x를 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k가 마이너스 3이다. 대입, k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뭐 생각하셔라. 그 얘기였습니다. 최고차를 없애라는 얘기죠.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까요? 오늘은? 네.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이거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과제는 177까지만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베이직센 좀 가지고 오시고요. 선 좀 해봅시다. 허근이나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설명은